자, 우리가 지금까지 GPIO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Interrupt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GPIO라는 거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몇 개의 핀들, ATmega 같은 경우는 50개가 넘죠. 상당히 많은 핀인데 어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는 핀들 중에 몇 개의 데디케이티드 된 핀들에 대해서 1이나 0이라는 이런 그 디지털 로직 값을 읽어 드릴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핀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제 그 핀의 기능을 GPIO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라는 거는 이런 뭐 기능이라기보다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어떤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 중에 프로그래머가 이제 의도한 시점에 특정 함수를 부르는 그런 함수 호출이 아니라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기적인 변화,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언제 생길지 모르죠.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어떤 특정한 함수로 자동으로 점프하게 하는 메커니즘. 그게 바로 인터럽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럽트라는 메커니즘은 앞으로 배우게 될, 뭐 오늘부터 배울 이 타이머 카운터를 포함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많은 주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내장된 주변 장치들과 관련해서 이 인터럽트의 개념은 계속 쓰이게 될 겁니다. 타이머 카운터도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요. 또 뭐 AD 컨버터 또는 뭐 I2C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상태가 되면은 인터럽트를 띄우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개념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럽트 단원에서는 특별히 외부 인터럽트, external interrupt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external interrupt로 지정된 8개의 핀의 전압이 변할 때 인터럽트를 띄우는, 그걸 감지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GPIO 인터럽트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더 배울 거냐 하면 타이머 카운터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는 우리 다 알죠, 그죠? 타이머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 1분 후에 알람이 울리게 타이머를 세팅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세팅하고 하죠. 카운터는 또 뭐 극장 같은 데서 사람이 몇 명 들어왔나 이렇게 그 매표 극장 입장할 때 이렇게 집계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시간을 재는 것, 카운터, 뭔가를 세는 것. 이게 이렇게 이제 슬래시를 했다는 거는 이게 붙어 다녀요. 타이머 카운터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이머 카운터, 타이머 블럭, 카운터 블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타이머 카운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럭을 이제 그게 뭔지, 타이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타이머란, 카운터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또 여기 있는 8비트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지, 그 타이머 카운터를 어떻게 제어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떨 때 쓰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타이머 카운터의 이제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이 타이머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죠. 인간이 이제 인식하는, 인간이 정하는 거죠. 정한 시간을 재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시간의 단위로 초라는 걸 쓰죠. 그죠? 그래서 초를 기반으로 뭐 분, 시간, 초에 10분의 1, 100분의 1 이런 것들이 이제 재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재는 장치를 타이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재는 거는 잰 값은 몇 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카운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 것에 이제 그 유닛이 뭐 동물이면은 한 마리, 두 마리가 되는 거고 사람이면 한 명, 두 명이 되는 거고 뭐 차면은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세는 겁니다. 카운팅.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원시 시대부터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이 타이머, 그러니까 시간을 재는 개념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카운팅의 개념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 동굴에 살 때 원시인들이 오늘은 토끼를 몇 마리 잡았나? 그런 거는 이제 세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수학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여기서 뭐 십진법도 나오고 쭉 했듯이 이제 카운팅이란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머 카운터 회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 AT메가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어딘가에 타이머 카운터라는 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가 하는 일은 뭐냐? 특별히 토끼를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게 아니라 입력 펄스를 세는 겁니다. 입력 펄스를 센다.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터로 뭔가 입력 펄스라는 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여기로 어떤 펄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펄스는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입력이 됐을 때 이 타이머 카운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 이 펄스가 어느 시점을 0으로 했을 때 0으로 해서 스타트 했을 때 얼마 시간 후에 그동안 펄스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를 세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 타이머 카운터라고 할 때 이 카운터는 뭐를 세는 거냐면 펄스를 세는 거다. 펄스를 센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한 개로 보는 거죠. 이 한 주기의 펄스, 예를 들면 올라가서 여기까지, 여기 한 개죠.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펄스라고 하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내려갈 때를 세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한 개, 두 개 이게 아니고 올라갈 때 한 개, 한 번 이제 한 주기를 지나고 또 올라갈 때 두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렸을 때 여기까지는 펄스가 몇 개가 있느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딱 자르면은 여기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펄스를 세게 된다. 그런 기능이 타이머 카운터 회로가 하는 카운팅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타이머 카운터라고 이렇게 붙어서 다닌다고 했는데 카운터가 하는 일은 뭔지 알겠어요? 입력 펄스를 센다. 그럼 타이머는 뭐냐? 펄스를 세면 펄스가 몇 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 펄스에 주기를 알고 있다면 누가? 프로그래머가 주기를 알고 있다면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주기라는 건 이제 요 사이의 시간 간격이죠. 요 한 주기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요 한 단위 이걸 이제 t라고 하면 t초 주기가 t초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만약에 펄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들어왔다 라고 하면 시간이 그 펄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3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들어왔을 때부터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들어왔다 그러면 시간은 요만큼, 요만큼 그리고 4개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뭐 모르죠 얼마나 갔는지요. 그래서 대충 2t나 3t 요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지금 카운팅한 게 두 개다. 그럼 뭐 2t만큼 지났다. 이렇게 하면 오차가 이 정도는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한두 개 셀 때는 그런데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세게 되면 시간 좀 더 정확하게 잴 수 있겠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입력 펄스의 주기를 알고 있으면 걔가 몇 개 들어왔냐를 알면은 결국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를 어느 정도 오차를 갖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타이머를 잴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타이머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팅한 값 곱하기 펄스의 주기를 하면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붙어 다니는 거고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운터라는 회로는 있어요. 이 펄스를 세서 레지스터에 계속 1, 2, 3, 4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회로는 있는데 그 회로와 별개로 무슨 타이머 회로가 존재하지는 않고 이 카운팅한 값을 시간으로 환산하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타이머로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AT메가 내부에는 8비트 카운터가 있는 거고요. 그 카운터의 카운팅 값을 이용해서 시간 축에서 어떤 그 시간 간격을 재거나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일을 프로그래머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라고 그냥 부르지는 않고 타이머 카운터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실상은 카운팅을 하는 회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궁금해야 되겠죠. 이 펄스는 어디서 오는 건가? 이 펄스의 주기를 알고 있다면 이라고 했는데 주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펄스는 내부에 어차피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펄스에 의해서 구동되는 디지털 시퀀셜 시스템이니까 내부에 이미 펄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 펄스를 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서 펄스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고 뭐 하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가 뭔지 개념을 이제 알았는데요. 카운팅 하는 거고 거기에 한 주기가 얼마인지 알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잴 수도 있다. 카운팅한 값으로부터.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한꺼번에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챕터의 제목이 8비트 타이머 카운터였죠. 그럼 이제 타이머 카운터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8비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운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카운팅. 그러면은 펄스가 한 개 들어올 때마다 이런 펄스가 한 개씩 들어올 때마다 샌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굴에서 오늘 토끼를 몇 마리 잡았냐, 뭐 내일은 몇 마리 잡았냐, 일주일 동안 몇 마리 잡았냐 이런 거 세려면은 세면서 당연히 이제 기억을 하거나 기록을 하게 되죠. 동굴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긋거나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듯이 펄스가 들어오는 거를 펄스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누적된 값이 얼마냐라는 거를 기록을 하려면 어딘가가 기억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회로적으로.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디지털 값을 기억하는 장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매우 많죠. 그것들을 통칭해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는 아주 고속의 내부적으로 이제 플립플랍을 8개씩 붙여서 만든 AT메가 같으면 8비트 레지스터가 무지하게 많죠. 근데 이제 용도가 다르고 우리가 GPIO나 인터럽트 배울 때 썼던 그런 IO 레지스터들, 설정하는 레지스터들, 뭐 익스터널 인터럽트 마스크를 설정하는 레지스터 이런 등등등 다 레지스터라고 했죠. 그죠? 이제 이런 거는 어떤 비트마다 의미가 다 정해져 있고 이름도 붙어 있듯이 비트마다 기능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레지스터가 있냐면은 타이머 카운터 내부에는 카운팅한 현재까지 들어온 값이 얼마냐를 계속 1, 2, 3, 4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카운팅 한 게 220개가 들어오면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250개가 들어오면 또 무슨 일을 해라 이런 프로그램 짤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220이나 250이나 이런 거에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한 개씩 증가해서 220을 저장하는 그리고 또 250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레지스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타이머 카운터 블럭에는 카운팅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AT메가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 레지스터는 몇 비트일까?
또는 뭐 몇 비트인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일단 이게 AT메가가 8비트 시스템이니까 8비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0번째 비트부터 7번째 비트까지 있는데, 이 타이머 카운터가 카운팅한 값을 저장하는 이 레지스터의 비트가 8비트라면 어떤 식으로 카운팅이 될 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운팅 하기 시작할 때 타이머 카운터의 레지스터 값을, 카운팅 레지스터 값을 일단 0으로 리셋을 해 놔야 되겠죠. 0부터 이제 하나씩 셀 거니까. 그리고 이제 펄스가 한 개 들어올 때마다 이게 이제 1이 되겠죠. 1. 또 한 개가 들어오면 이게 1, 0이 될 것이고, 또 한 개가 들어오면 1, 1이 되겠죠. 또 한 개가 들어오면 1, 0, 0이 될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쭉쭉쭉 계속 올라가면서 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쭉 세다가 이게 1, 1, 1, 1, 1, 1, 1, 1이 되면 이 레지스터가 이 상태에서 펄스가 한 개 더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8비트 레지스터다. 한 개가 더 더해졌다. 그러면 이게 죄다 0이 되고 한 자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11, 111 개까지 세고 난 다음에는 다시 0부터 센다는 거죠. 그러면 111111은 이게 숫자로는 뭐가 되나요? 10진수로는 뭐가 되나요? 10진수로는 255가 되죠. 10진수로.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펄스가 255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0개부터 세니까 만약에 300개가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냥 쭉 3개 만든 다음에 이게 300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안 되죠. 이게 255가 끝이니까. 그러면은 프로그래머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카운팅하는 값, 이 레지스터의 폭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이놈이 셀 수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수를 카운팅하려면 뭔가 코딩을 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펄스는 뭐 16MHz 펄스다. 그러면은 1초에 1600만 개가 지나가는데 255개만 셀 수 있다. 그러면 뭐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을 재거나 뭐 그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요게 이제 255가 되고 난 다음에 0으로 돌아간 그 시점이 또 몇 번 일어나느냐를 또 추적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뭐 255가 아니라 25,500, 25만 5천도 충분히 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프로그래머가 그런 그 확장된 카운팅을 하려면 이게 몇 비트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당신이 지금 사용하는 타이머 카운터는 카운팅하는 값의 맥스가 몇 비트로 제한된다라는 거를 아예 그냥 이름에다 붙여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8비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배울 타이머 카운터는 8비트 타이머 카운터고요. 카운팅을 하는 레지스터가 8비트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타이머 카운터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펄스 두 개를 따로 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머 카운터를 0번 타이머 카운터, 2번 타이머 카운터라고 이렇게 짝수 번호를 배정을 했고요. 그럼 이제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도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는 역시 두 개가 있고 홀수 번호를 배정했고, 16비트니까 65,535까지 셀 수가 있겠죠. 1이 16개 있는 숫자. 그래서 65,535까지 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16비트 타이머 카운터 이거 많이 세는 김에 기능도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겠죠.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그래서 1학기 때는 8비트 타이머 카운터를 공부를 하고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는 이제 2학기 때 좀 더 확장을 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타이머 카운터 내부에는 프리스케일러라는 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스케일러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어떤 그 뭔가를 하기 전에 스케일링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케일링 한다는 거는, 이 디지털 웨어에서 스케일링 한다는 거는 여러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이 분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분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펄스를 이런 더 느리게, 2배 느리게 동작하는 펄스로 만들 때 2분주한다 그러죠. 그죠? 그런 의미의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바꾸는 거를 스케일링 한다 라고 하는데, 프리스케일러라는 거는 뭐냐면 타이머 카운터로, 우리 타이머 카운터라는 블럭에 펄스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펄스를 넣기 전에 여기에 이제 프리스케일러가 있는 거죠. 그 프리스케일러가 예를 들어 2분주를 하게 되면 이놈을 세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2배 느린 놈을 이렇게 세게 된다라는 겁니다. 프리스케일링은 예를 들어 2분주를 하면 그런 식으로 분주비를 이제 설정해서 똑같은 어떤 클럭 소스로부터 다양한 주기의 클럭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클럭 소스는 하나인데 프리스케일링 비를 다르게 함으로써,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MHz, 이게 이제 16메가라면 메가인데 프리스케일링의 비를 8분주로 설정을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실제 타이머 카운터가 카운팅하는 클럭의 주파수는 2MHz로 이렇게 8분의 1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리스케일러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카운팅을 해서 펄스가 몇 개 들어왔냐를 세서 시간을 재는 김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기준값을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카운팅 되는 기준값, 예를 들면 8비트 타이머 카운터 같으면 0에서 255까지 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값을 128로 설정해 놓고, 이 128보다 지금 현재 카운팅하고 있는 이 8비트 값이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비교 유닛이 있어 가지고요. 그 비교 유닛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뭐를 할 수 있느냐? PWM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타이머 카운터가 있습니다. 타이머 카운터가 있고 여기에 펄스가 들어갑니다. 어떤 펄스,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펄스가 들어가면 이 타이머 카운터가 어떤 어떤 로직을 돌려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밖으로 내가 원하는 듀티비를 갖는 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듀티비라는 거는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 전체 분의 요 하이인 구간의 비율. 그래서 요런 거는 듀티비가 낮은 펄스고, 요런 거는 듀티비가 높은 펄스고, 그걸 막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듀티비를 갖는 듀티비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정보를 내보내는 거를 PWM이라고 하는데, 그런 PWM 파형을 생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이머 카운터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떨 때 쓰게 되는지, 이게 뭔지 하는 거는 뒤에 또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8비트 타이머 카운터, 16비트 타이머 카운터, 이런 말의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이 그림은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이 챕터에서 다루는 8비트 타이머 카운터 0, 2 중에 0번째 타이머 카운터의 블럭도를 그린 것입니다. 0이나 2나 뭐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블럭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타이머 카운터 제로의 블럭도를 굳이 이제 그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타이머 카운터가 기능이 좀 생소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능을 결국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을 할 때 내가 컨트롤하는 블럭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이미지가 이런 그림 형태로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그 효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뭐 속속들이 뭐 회로도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 연결 상태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 타이머 카운터라는 8비트 타이머 카운터라는 그 블럭, 이 회로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모여 있었다라는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미지로서 계속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블럭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블럭도는 제가 앞선 슬라이드들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이게 AT메가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그 안에 타이머 카운터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펄스가 들어가는데 그 펄스를 카운팅하는 녀석이 바로 타이머 카운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바로 그렸던 이 블럭, 이 블럭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체 그림이라고 보시면 얼추 비슷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의 블럭의 이제 그 심장부에는 타이머 카운터를 전체적으로 그 제어하는 컨트롤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로직은 앞으로 배울 타이머 카운터죠. 카운터가 뭐 위로 셀 거냐, 밑으로 셀 거냐, 아니면 카운팅 값을 0으로 리셋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판단해서 관련된 컨트롤 신호들을 내보내는 그런 이제 로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컨트롤 로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국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 클럭을 카운팅하는 게 바로 이 컨트롤 로직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그렸던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살펴보면 이 실제로 카운팅해서 그 현재의 카운터 값이 얼마냐라는 거로부터 카운팅 값을 저장하는 카운터 레지스터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놈이 카운팅하는 클럭은 어디서 오느냐? 프리스케일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링이 된 값이 그 펄스가 컨트롤 로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펄스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펄스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크게 이제 두 군데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호는 어떤 의미죠? 이 기호는 이런 걸 이제 먹스라고 하죠. 멀티플렉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신호가 이렇게 원래는 나와 있겠죠. 그래서 선택 신호에 예를 들면 이게 0이고 이게 1이면 0을 주면 이쪽이 이렇게 가는 거고 1이면 이쪽이 이렇게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기찻길 연결하듯이. 그게 이제 먹스인데 이 먹스를 통해서 내부의 그 심장 박동, 이 AT메가 전체를 구동시키는 내부 클럭 자체를 그냥 아예 세버리는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어낸 클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뜨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선택이 돼서 들어가고, 그놈을 프리스케일링, 예를 들어서 뭐 2분주를 했다, 4분주를 했다. 그런 이제 프리스케일링 된 클럭이 실제로는 컨트롤 로직에 들어가서 그거를 몇 개가 들어왔냐를 이렇게 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면은 결국은 그 값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 여기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이 타이머 카운터라는 레지스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TCNT 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TCNT N이라고 하는 거는 저 N은 0이나 2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2를 그냥 n이라고 부른 거고요. 요거는 이제 타이머 카운터 제로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제로겠죠.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제로 또는 타이머 카운터 2, 타이머 카운터 블럭 2라면 2라는 레지스터에 이제 그 카운팅 값이 하나씩 증가된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8비트겠죠. 8비트 타이머 카운터니까 8비트 레지스터에 값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증가되면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제 클럭이 들어오면 기록이 된다. 클럭을 세서 기록을 한다. 그리고 어떨 때는 뭐 0으로 리셋도 시킨다. 뭐 이런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클럭이 프리스케일링 돼서 카운팅한 거를 기록한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카운터로서 기능의 이제 흐름이고요. 그리고 설명을 안 한 게 여기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지금 보면 뭐 인터럽트나 GPIO나 결국은 다 뭔가 컨트롤하는 제어 레지스터들이 있었죠.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0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0면은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0이라는 8비트 레지스터의 특정한 비트를 잘 설정을 하면 이 컨트롤 로직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할 건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팅이 됐어요. 카운팅이 되면 카운팅된 값을 프로그래머가 이제 읽어서 지금 현재 펄스가 몇 개 들어왔네? 그러면은 내가 요런 일을 해야지, 요런 타이밍에는 요런 일을 해야지, 이제 그런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 외에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비교가 되는 레지스터,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output compare register라고 하는데요. 이 output compare register에 어떤 값을 기록해 놓고 그것과 현재 지금 카운팅한 값이, 카운팅에서 누적되고 있는 값이 같으냐 다르냐, 이제 비교기라는 뜻입니다. 같으냐 다르냐를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같으면 같다는 신호, 그러니까 같다라는 신호가 나오겠죠. 같다가 이제 하이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신호가 하이로 뜨면은 그 신호를 컨트롤 로직이 받아서 이 먹스를 통해서 받아서 또 어떤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그 파형 생성 블록으로 이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형 생성 블록으로 이벤트가 들어가서 같다라는 인터럽트를 띄우기도 하고요. 글자 그대로 파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비교한 값과 카운팅된 값이 같다라는 이벤트가 카운팅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생기겠죠. 그 개념은 이제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카운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준값이 128이다. 그러면 0부터 예를 들어 255까지 셀 수 있도록 이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0부터 255까지 세다 보면 분명히 128을 한번 지나겠죠. 그럼 그때 한번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5까지 세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증가할 게 없으니까 0으로 돌아온다면 또 좀 있다가 128하고 같은 이벤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같다는 이벤트가 주기적으로 생기면 그 주기적으로 생긴 어떤 타이밍을 이용해서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핀입니다. 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핀 중에 OC0, OC2라는 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머 카운터 0면 OC0라는 핀으로 뭐가 나오느냐? 이런 PWM 파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WM 파형이 어떤 주기를 갖고 또 어떤 듀티를 갖고 나오느냐 하는 게 결국은 이와 같은 카운팅 로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 하는 일이 뭔가는 추후에 이제 이어서 자세하게 볼 거니까 이제 그런 개념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보세요. 컨트롤 로직이 있습니다. 카운팅을 어떻게 할 거냐? 카운팅을 어떻게 할 거냐를 컨트롤하는 로직에 당연히 카운팅 해야 될 클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프리스케일링하고 선택하는 회로가 이쪽에 있고, 카운팅 하면은 카운팅된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고, 그 레지스터 값이 계속 변할 텐데 어떤 정해진 값, 요거는 물론 프로그래머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값과 같은지 다른지를 계속 비교하는 로직이 있고, 그 비교하는 로직으로부터 파형이 나오는 파형 생성 회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요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 주요 블럭들을 먼저 한번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한두 번 이제 여러분들 연습장에 한번 기록을 한번 그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타이머 카운터가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만큼을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VHDL 같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런 시퀀셜 로직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입력으로 어떤 우리가 펄스를 집어넣었을 때 시뮬레이터가 어떤 적정한 웨이브폼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걸 뭐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 봤으니까요. 생생하게 손에 잡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업에서 그걸 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 같은 거를 한다 하면은 이런 거를 내가 FPGA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주제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